사실 요즘에 마스크를 주로 쓰고 다니니까 보이는 건 솔직히 눈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성형외과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아. 눈 성형 수술의 1인자. 그냥 대충 한 10,000케이스 이상은 그래도 해보지 않았을까. 10,000케이스. 꺼지는 레벨을 맞춰주는 수술이죠. 그냥 자세한 거는 영업 비밀이라 제가 알려드릴 수 없고요. 아, 네, 그럼 나중에 농담입니다. 따로.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일입니다. 네, 와 굿라이프에 정말 다양한 의사 선생님을 다 모셔봤는데 성형외과 선생님은 처음입니다. 아, 네. 일단 박수. 네, 원장님.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어느 부위인가요? 성형외과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흡입 수술이 제일 많아요. 되게 의외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흡입 수술 이런 수술보다는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눈 수술이 많습니다. 눈 네. 중요하죠. 네, 예.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눈 성형 수술의 1인자. 그래서 혹시 박일이신가요? 박일 원장님과 함께 눈 수술에 대한 모든 것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특히 눈 수술을,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할까요? 네. 구조적인 걸 먼저 보면 서양인들은 쌍꺼풀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쌍꺼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얼굴뼈나 눈 주위의 뼈의 구조가 네. 이렇게 눈이 좀 들어가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꺼짐과 동반된 쌍꺼풀 이렇게 네네.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을 비롯한 동양 분들은 대부분 눈 위에 지방이 많고 네, 그렇죠. 또 피부 처짐도 많이 있어서 쌍꺼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또 그래서 쌍꺼풀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왜 하느냐 그러면 사실 쌍꺼풀이 없는 눈보다는 쌍꺼풀이 생겼을 때 네. 실제로 눈이 훨씬 더 커지기도 하고요. 또 커 보이기도 하고 네.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들어가면 눈이 조금 더 곡선 모양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돼요. 오. 그리고 눈이 커지면 또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러니까요. 착시 현상이지만 네. 얼굴이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은 눈 수술을 뭐 다른 수술도 다 하시겠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대체 몇 번 하셨는지 기억을 제가 하시나요? 그걸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는데 네네.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지가 벌써 18년 18년. 정도 됐으니까 네. 그래요. 대충 한 10,000케이스 이상은 그래도 해보지 않았을까. 만 케이스 네네네. 넘게. 어쨌든 간에 뭐 만 케이스 이상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딱 눈을 보면 와 이런 눈은 정말 쌍꺼풀 수술에 네. 최적화된 눈이다. 네. 저는 정말 해주고 싶다. 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눈이 그런 눈이 따로 있죠. 있을까요? 네네. 상담을 오실 때 네. 다도까지 쌍꺼풀이 없이 오셔도 어떤 분들은 이분은 하면 수술도 좀 빨리 끝나겠다 이런 오. 분들이 있죠. 눈꺼풀이 좀 얇고 네. 눈이 살짝 나와 있고 또 적당한 눈 위에 지방이 있으면서 네. 처짐이 별로 없는 이런 경우는 수술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죠. 반대로 그런 눈이 좀 그럼요. 유리하네요. 유리하죠. 반대로 이제 눈이 두툼하거나 지방이 많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네이버에서 쌍꺼풀 수술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눈을 내 눈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근데 맨날 나오는 용어가 뭐 아웃라인, 인라인 뭐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쌍꺼풀 라인은 크게 따지면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 이렇게 커질수록 그렇게 라인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인라인은 좀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쌍꺼풀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쌍꺼풀을 말해요. 저희가 연예인분들 중에 찾아보자면 수지 씨 같은 수지 씨. 분, 쌍꺼풀이 있긴 한데 네. 아주 많이 보이진 않으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그런 눈을, 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인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웃라인, 가장 큰 라인인 아웃라인은 네. 쌍꺼풀 시작점이 이제 앞쪽에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쌍꺼풀이고요. 네. 조금 화려하고 얼굴이 선이 굵으신 분들한테 어울리고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 아웃라인이죠. 네, 아웃라인이죠. 예.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분들 중에 아웃라인이 아주 잘 어울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운 라인이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네. 아웃라인인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트와이스의 지호 씨 같은 분들이
진짜 큰데. 네, 눈이 크죠. 그리고 또 아웃라인은 눈을 더 커 보이게 해요. 그런데 이제 수술로서 네. 맞지 않는 눈의 아웃라인을 하게 되면 소세지 눈이라 그래서 밑에가 굉장히 두꺼워 보이고 두꺼워지는. 어색한 눈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효 씨 같이 어울리는 아웃라인을 갖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네요. 네, 예. 그리고 두 개의 중간이 이제 우리가 인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인아웃라인. 네, 시작점이 거의 맨 앞쪽까지 다 보이면서 네. 뒤로 갈수록 점점점 넓어지는 네, 그런 눈이고 가장 대표적인 그런 눈을 가진 분들은 아이린 씨 눈이 그런 그렇죠. 눈이세요. 네, 네. 자연스러우면서도 시원하고 이렇게 앞뒤로 쭉 열려 있는 그런 눈이 우리가 인아웃라인이라고 하고 네네. 실은 가장 동양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맞고 네. 예쁜 눈 라인이 인아웃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제일 선호하는 눈이기도 해요. 예. 뭐 라인 얘기도 나눠봤고 뭐 수술법도 다양하잖아요. 네. 뭐 저도 절개법, 매몰법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외에도 뭐 또 다른 수술법이 있을까요? 뭐 절개, 매몰, 부분 절개, 자연유착 등등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네. 실제 그 이름들은 어떤 뭐 공식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네. 네이밍되어 있는 이름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크게 나누어 보자면 우리가 피부를 절제하는 절개법과 네. 피부를 절제하지 않고 작은 구멍만 이렇게 만들어서 실로 묶어주는 비절개법. 비절개법. 네, 두 가지로 할 수 있고요. 절개법이 적합한 경우는 피부 처짐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는 피부를 처진 걸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시원한 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고요. 비절개인 경우는 피부 처짐이 별로 없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비절개법이 적합한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절개로 하면은 네. 절개에 비해서 네. 절개는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은데 네. 비절개는 수술하는 부위가 이렇게 풀어질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네네.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죠. 아무래도 절개법에 비해서는 비절개법이 풀릴 확률이 좀 높은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그런데 아주 적합한 눈등이 아주 좋고 네. 피부가 얇고 처짐이 없는 경우에서는 비절개로 해도 아주 오래 유지가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또 절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 풀린다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네. 짝눈인 경우에 네. 그런 이유로 또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 어느 눈에 맞춰야 되는 건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쌍꺼풀이 한쪽만 있는 경우에 네. 요것도 같이 수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 거는 그냥 내비두고 네. 한쪽만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네네. 만약에 쌍꺼풀이 있는 쪽 눈이 항상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반대쪽 눈만 수술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네, 오.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수술 가격은 반으로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짝눈인 경우는 쌍꺼풀이 있고 없고도 있지만 또 실제로 자세히 눈을 보면 좌우에 떠지는 양이 차이가 많아서 양쪽이 달라 보이는 경우도 그럴 있어요. 수도 그래서 그런 있겠네요. 경우는 쌍꺼풀로는 양쪽을 맞출 수가 없고요. 떠지는 양을 조절해서 이제 네. 조정을 해주는 걸 우리가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눈매 교정술은 떠지는 레벨을 맞춰주는 수술이죠. 그냥 자세한 거는 영업 비밀이라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럼 나중에 농담입니다.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쌍꺼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떠지는 힘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그것도 같아요. 그 차이가 있네요. 네. 네. 요즘에 보면은 길거리 무슨 언니, 강남 언니. 네. 전 처음에 강남 언니가 뭔가 했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성형 앱 광고였더라고요. 근데 네. 이 강남 언니 유튜브 방송 중에서 강남 성형외과 원장님 11분께 쌍꺼풀 수술 가격을 여쭤본 자료가 있더라고요. 절개 쌍꺼풀 수술이 최저가가 76만 원, 또 최고가는 220만 원, 평균을 내면 이제 149만 원인데 또 비절개 경우에는 최저가가 43, 최고가는 154만 원. 이것도 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모두 다 이제 부가세, 뭐 마취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 이유가 뭘까요?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수술 방식 같은 게. 사실 근데 이 점은 단순하게 그냥 뭐 쌍꺼풀, 절개법 이렇게 단순한 수술명과 네. 숟가락에 매치해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는 그 수술하시는 원장님들의 스킬이라든지 네. 또 노하우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라든지 포함되어 있는 이 종합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네네. 그 수술 비용에 영향을 줄 요인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단일 공산품이 아니라서 이게 진짜 단순 비교하기는 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야기네요. 그래서 또 선택이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고민도 하고 상담도 받고 네. 어플도 보고 그렇죠. 광고도 보고 예, 이렇게 뭐 하는 블로그도 거잖아요. 다니고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성형은 안 할 수 있다면 뭐 그냥 자기 외모에 만족하고 살면 참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외모에 뭔가 좀 부족함이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컴플렉스가 된다면 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요즘엔 많아요. 네. 불필요한 쌍꺼풀 수술 피하는 방법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미의 기준이라는 게 일률적이지 않고 개인마다 다양하잖아요. 네. 내가 굳이 나는 이거 수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내 외모에 만족하고 내 눈에 만족한다 그러면 수술은 아직 할 시기가 된 게 아니고요.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술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도 고민이 된다. 네. 만약에 그런 단계라면 일단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성형외과를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인터넷 정보도 찾아보시고 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 나는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네. 구체적인 그림이 머리에 떠올랐을 때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아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아니면 이건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런 판단이 서겠죠. 서면? 그럼요.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마스크를 주로 쓰고 다니니까 보이는 건 솔직히 눈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번 영상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예뻐지는 굿라이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집니다. 네, 다음 주에도 예뻐지는 굿라이프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예뻐지세요.